데일리안 10주년 창간 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특히 오늘 대선 후보 경제정책 토론회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공학을 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쪽을 하면서 기업하고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산업 성장 측면에서 여러분께 짧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현재 정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이라는 과정을 보면 관심과 시계추가 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 뭘 잘못했나, 그리고 또 정해진 파일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관점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분야도 그렇지만 미래를 한번 예측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개척함으로써 우리가 더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미래 산업의 큰 동력, 앞에 끌어가는 이제 자동차가 있다면 앞바퀴 두 개가 뭐냐 저보고 얘기한다면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뒷바퀴가 뭐냐고 하면 반도체와 배터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뭐 엔진도 있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아까 전에 연사께서 말씀하셨지만 대기업도 발전하고 중소기업도 발전하고 GDP도 성장하려면 그 네 가지 바퀴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발표 순서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의 관점에서 미래를 한번 예측 드려보고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우리의 8대 전략을 한번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8대 전략은 인공지능, 반도체, 컴퓨터, 데이터, 배터리, 메타버스, 백신, 그리고 인재. 이게 돼야 경제 성장이 되고 기업이 발전하고 유니콘 기업이 나온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구태연해졌습니다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두 단어로 얘기하면 하이퍼 커넥티비티, 초연결, 아티피셜 초지능, 이 두 가지인데 어렵게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초연결, 초지능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과 사물을 다 연결해서 데이터를 긁어가겠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초연결 시설을 하는 거죠. 인간을 이롭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켜서 수억 명의 인간보다 똑똑한 지능을 만들겠다. 그렇게 되면 그 지능을 갖고 있는 국가나 기업이나 집단이 결국은 세계를 지배한다,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로봇가 하고 정신적인 활동은 인공지능이 하고 그거를 지배하는 기업이나 국가나 사회가 세계를 지배함으로써 나머지는 노예화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최소한 먹거리만 우리가 받고 그런 속에서 겉으로 드러난 기술적인 요소가 초연결, 초지능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초연결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고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인공지능을 학습해서 똑똑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인간하고 되게 접촉이 필요했어요. 그 대표적인 기계가 스마트폰이고요. 앞으로 미래에는 아마 자율주행 자동차가 데이터 수집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생산 시설이 있어야 되고 하드웨어를 그러니까 물리 계층이라고 하는데 뭔가 생산을 하고 배급을 해야 돼요. 그것조차도 안 하고 가상 세계에서 인간을 노예화시키고 데이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최정점에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소비자를 조종하면 모든 경제를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제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 그 핵심이 초연결과 초지능인데요. 제가 인공지능을 쭉 이렇게 연구를 하고 최근에 제 연구는 반도체 설계 자체도 인공지능으로 해보고 있어요. 엔지니어도 이제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연구를 해보면
그 안에 일종의 블랙박스입니다. 전통적인 그 뇌과학은 뭐냐면, 인공지능은 뭐냐면, 뇌를 이해해서 그걸 컴퓨터 수학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표현해서 컴퓨터가 사람처럼 행동하게, 결정하게 이렇게 한 게 전통적인 인공지능인데, 요즘의 인공지능은 머신러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룰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만 주면 얘가 알아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알파고가 바둑을 이세돌하고 이길 때 원인 바둑 룰도 잘 몰라요. 계속 게임 두면서 자기가 스스로 그냥 학습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기계 학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강력하게 하려면 수학이 필요하겠지만은 논리학이나 뇌과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요즘은 컴퓨터가 필요한 거고요. 강력한 컴퓨터. 그 컴퓨터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 메모리와 GPU라는 건데,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높아지고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잘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데이터를 먹고 사는 게 인공지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요건 저희 학생이 인공지능으로 그 반도체 설계한 숫자들인데요. 제가 들여다보니까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외계인 언어구나. 그래서 타임머신 타고 외계인이, 우리가 어쩌다가 컴퓨터와 빅데이터가 많다가 보니까 외계인 언어에 접속을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현재 인공지능은 말 잘하는 인공지능을 GPT-3라고 그러고요. 또는 창작을 잘하는 인공지능을 GAN이라고 그러고, 눈을 잘 보는 인공지능을 CNN이라고, 이렇게 좀 각각 떨어져 있는데, 아마 요게 10년 내로 하나로 통합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인공지능한테 자아와 감정과 도덕과 이념과 윤리를 넣어주면 그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이제 특이점이라고 그러는데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동, 전쟁 대부분을 인공지능이 대신하고, 우리는 그냥 메타버스 상에서 AR, VR 끼고 그냥 게임만 하고 사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요거는 좀 상상적인 얘기입니다만 기술적으로는 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산업의 형태가 지금과는 다른 정치, 경제, 산업의 형태가, 아까 우리 헌법도 말씀하셨고 여러 제도를 말해야 되지 하셨는데,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게 헌법 1조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권력은 인공지능에서 나온다 이럴까봐 제가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이 가장 약한 게 뭔가 보면 전기예요. 전기 뽑아버리면 얘네는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기 뽑아도 하려고 배터리를 가져요. 그래서 요즘 또 탄소 중립 얘기 나오고, 그걸 이제 저는 이런 약간 공상과학 소설과 같은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의외로 잘 맞춰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회에 필요한 헌법, 우리 정부 조직, 정치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고민할 때가 아마 째깍째깍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우리 코딩 중요하다고 막 그러잖아요. 학교에서부터 배워야 된다고. 코딩도 인공지능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미래는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아마 10년 내로는 인간의 정신노동을 대체하고 인공인간 시대가 된다는 말은, 제가 저게 뭐냐면 컴퓨터가 인간이 되고 우리는 조종하는 대로 산다. 그래서 역전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특히 그 인공지능에는 반도체, 컴퓨터, 데이터가 필요하고 산업, 경제, 정치, 교육, 문화 전 분야에, 특히 노동 분야에, 일자리 분야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정치 세계에서는 별 관심이 없으시고, 부동산 이런 거, 그렇죠? 약간 슬픈 것 같아요. 섭섭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희망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그 부동산 문제가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 떨어지고, 일해도 집을 못 사니까 결혼을 못 하고 출생률이 떨어지고, 그러면 고령화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눈앞에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람이 하는 일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 현재 산업 성장, 아까 애플, 구글, 테슬라 이제 전 세계 산업 성장하는 주가가 오르는 그 산업을 보면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플랫폼 X라고. 뭐냐면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맨 위에는 서비스를 합니다. 뭐 넷플릭스를 할 수도 있고 금융을 할 수도 있고 은행 대출. 지금 테슬라가 자동차에서 주가가 오르는 게 자동차 팔아서 되겠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데이터를 모으고 인공지능으로 조절해서 경제 활동을 일으켜서 수익을 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업에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맨 위에 넷플릭스와 같은 서비스 산업이 맨 꼭대기에 있고 돈 버는 거죠. 그 밑에 컨텐츠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컨텐츠 서비스를 사람들이 몰입해서 노예화시키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강력한 컴퓨터가 있어야 되니까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를 인간으로부터 모으기 위해서 핸드폰,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고, 그걸 구동시키는 게 반도체와 배터리다. 그래서 우리 산업이 중소기업들이 저 중에 어느 부분을 자기가 할지를, 아까 유니콘 기업이 나오려면 저 중에 핵심 경쟁력이 있는 아까 100년 기업이 나오든 어떻게 하든 하거나, 또는 세계를 지배하는 탑 10 기업이 되려면 반도체부터 서비스까지 통합된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구글 다 반도체 요즘 개발하고 있어요. 왜냐? 반도체 없이는 서비스 경쟁력이 안 나오니까. 왜냐면 반도체가 저전력으로 고성능이 나와야 데이터 센터 되고 인공지능. 그래서 주가가 높은 기업들 애플, 구글 다 처음부터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은 배터리부터 데이터 센터 부품까지 하고, 다행히 우리 네이버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대기업이 성장하려면 제 이론은,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반도체부터 서비스까지 다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조금 더 먼 미래에는 그 하드웨어 없이, 반도체나 컴퓨터 없이 데이터 센터부터 그냥 하면 된다. 그게 엔비디아 전략이고요. 만약에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려면 서비스, BTS 같은 걸 만드는 서비스 기업이 되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부품을 하든 반도체를 하든, 이 그림 속에, 물론 제가 여기서 에너지 탄소 중립 분야는 뺐습니다만 디지털 분야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서 가장 어려운 점은 자율주행 자동차로 보면 자동차가 있어야 되고 컴퓨터가 있고 반도체가 있고 배터리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가상세계에서 다 인간을 지배해보자. 그러니까 구글만 쓰면 왜 가상세, 그 메타버스인데 우리말로는 이게 싸이월드입니다. 메타가 싸이고요, 버스가 월드.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간 거죠. 근데 전체 플랫폼을 우리가 안 짠 건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색즉시공 공즉시 세계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과 실제와 어차피 다, 우리 스마트폰 보면 그 안에 게 우리가 사람을 봤다. 그럼 본 건가요? 그 밑에는 컴퓨터밖에 없죠. 그렇죠? 봤다고 믿는 거잖아요. 어차피 착각의 세계인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산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아예 착각의 세계에 빠뜨려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하겠다는 게 메타버스고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의미는 물리계층이 없고 인공지능 플랫폼이 확대되고 데이터의 무한대 생산. 근데 무한대 생산, 메타버스가 있으려면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구글이 AI, VR 기계가 있고, 그래서 새로운 경제 활동에, 그게 저는 이거 같아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처럼, 개척하는 것처럼, 아니면 인터넷으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것처럼,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우주선 타고 우주 가는 것처럼 새로운 영역의 개척인 것 같아요. 이제는 로켓이나 배나 이런 물리 계층이 없이 새로운 그 가상 경제 활동 구조를 만들고, 거기서 교육, 문화, 보험 뭐 이런 걸 다 해서 돈벌이가 되는, 그래서 새로운 가상 콜럼버스 전쟁, 2차 세계 대전이나 땅 따먹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미래 산업의 모습, 과학기술의 모습입니다. 예. 그런데 현재 제가 한번 후보들의 공약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전환적 공정 성장이라는 단어가 핵심이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후보하고 비슷비슷하고요. 그래서 공정과 성장이라는 두 단어를 얘기하고 계시긴 한데, 최근 나오는 대부분의 공약은 공정 쪽에 맞춰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성장 쪽이 아직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쪽 후보한테 제안한다면 성장의 바퀴와 공정의 두 바퀴 자전거를 타고 같이, 공정은 좀 방향을 잡아주고
엔진은 성장 쪽에 무게를 속도를 더 내고 싶으면 성장 쪽에 엔진을 더 하고 바퀴를 더 크게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공정과 성장에 대한 그 전략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이낙연 후보께서는 기초과학학부대학원 교육부를 지원하고 이과교육을 확대한다. 반도체 인공 그 다음에 연구개발 체계 현장 중심이 재정립이 필요하다. 미래차. 그래서 중요한 워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후보께서는 아마 행정 경험이 많고 실제 아마 그 오랜 정치 경험, 행정 경험이 녹아져 있어서 상당히 잘 알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열정이 좀 보이시는가? 선거 공약인지 진짜 가슴 뜨겁게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또는 이렇게 공약을 잘 보다 보면 문재인 정권이라고 그럴까요? 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상으로 보여서 조금 아쉽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에 너무 소홀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후보는 일자리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일자리 수요 공급 패러다임, 민간주도 일자리, 든든한 일자리. 그리고 서울대학교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간다든가 그 다음에 안동에 있는 백신 회사에 가서 이러는데 사진만 많이 찍고 점심 맥주 드시는 거는 보는데 구체적인 얘기 아직 아직 기회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죠. 기회가 왜냐면 국민의 관심사가 여기 없으니까 이쪽 아젠다가 후순위에 물릴 것 같은데 실제로 일자리 공급과 사진 사이의 갭을 좀 메꾸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홍준표 후보의 출마 선언을 보니까 청와대 미래전략실을 두겠다. 그다음에 사법고시를 부활하겠다. 탈원전 적폐를 청산하겠다. 자유시장 경제를 천명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이고 이렇게 느낌은 박근혜 정부 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결과를 떠나서 그 시절로 돌아가시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시절의 정책의 개념이 상당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전체로 다 이렇게 보니까 결국 좋은 말은 다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정과 성장의 두 개의 대립되는 개념에 대한 합일된 변증법적인 비전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서로 조심하는지 말도 아직 안 꺼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공약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공약보다 실천이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산업 성장의 기회로 봤을 때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이제 어떻게 이거는 이제 또 언제 또 같이 논의하겠습니다는 8개를 제가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1번 인공지능으로 신산업을 창출하라. 반도체를 사수하라. 우리가 겨우 1등 하는 게 반도체 메모리밖에 없는데 그거 놓치면 우리나라 산업 놓치고 중국, 미국에 더 이상 지금이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부르니까 가서 커피라도 마실 수 있지 언제 부르겠나 싶어요. 컴퓨터를 개발하라. 컴퓨터라는 건 제가 자율주행 자동차도 컴퓨터로 보고 있는 겁니다. 가전제품도 컴퓨터로 보고 있는 거고 데이터를 확보하라. 배터리는 혁신의 심장이다. 그 다음 메타버스는 신천지다. 백신 자주 독립을 실현하자. 백신 우리 개발 자체 모더나 화이자 다 외국 거니까 그거 얻으러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접종 속도가 늦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가 또 반복될 것이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것 1, 2, 3, 4, 5, 6, 7을 구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인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인공지능 신산업을 육성해라. 인공지능과 결합되지 않으면 제조업도 경쟁력이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조업의 많은 부분을 자동화할 때 있어서 인공지능과 결합해라. 자율주행 자동차가 기존의 전기 자동차하고 다른 점은 거기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람의 거기 건강도 체크하고 기분도 좋게 하고 그 제품 그다음에 사람들을 또 그걸 통해 조정을 하고 그래서 기존
TV, 냉장고, 뭐 5G, 6G 모두 인공지능과 결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새로운 그 물리 계층의 단말기로 드론이라든가 3D 프린팅 이런 쪽이 이제 중소기업이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고, 진짜로 앞으로 기업 나오는 건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인데 인공지능을 이용한 원격 의료, 백신 개발, 스마트 공장, 인공지능 원격 교육, 인공지능 재료 산업, 물류 산업. 그래서 인공지능 없이 그 산업 측면입니다. 인간한테 그게 디스토피아가 될지 유토피아가 될지는 우리 다음에 기회에 말씀드리고, 인공지능과 반드시 결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 코로나 때문에 원격 시대로 다 바뀌어 우리 하카이스트 2년째 학부생 다 집에서 요즘은 연구실 앞에 맞은편에 있는 학생하고도 제가 줌으로 미팅하고 그래요. 다행히 안전하긴 한데, 그래서 이 문화가 확 바뀌어서 좀 그래서 그게 부동산 값 떨어질 줄 알았어. 뭐 어디서 사면 되니까 스위스처럼 산꼭대기 살아도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떨어져서 이게 한번 사람의 심리를 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원격 의료, 원격 로봇, 원격 공장, 물류, 원격 상거래, 원격 법률, 원격 결혼, 원격 스포츠, 태어나지 않는 원격 문학 예술, 원격 음악. 그래서 이 인공지능과 원격 기술이 결합이 된 새로운 아마 산업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잘 되려면 결국 강력한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컴퓨터가 중요해서 반도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반도체가 중요한데, 그래서 GPU와 메모리인데 현재 우리는 메모리만 잘하지만 미래의 반도체는 GPU와 메모리가 합쳐져요. 근데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저는 메모리한테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어떻게 바이든이 알고 있더라고요. 바이든이 적었던데 반도체 전자공학을 안 했는데 저걸 아는 걸 보면 바이든 밑에 스텝들이 똑똑한 것 같아요. 핵심을 알아요. 반도체 없이는 세계 지배가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콜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이든이 알고 하겠어요? 그 스텝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를 확보하라.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입니다. 컴퓨터 없는 디지털 혁명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게 테슬라에 들어가는 오토파일럿 컴퓨터 보드입니다. 여기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테슬라 반도체를 테슬라가 직접 설계를 해요. 삼성전자하고 같이 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율주행 자동차는 물론 동력이 필요하고 전기도 필요하지만 컴퓨터다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자동차가 앞으로 싹 지나가면 G8이나 뭐 이런 거 딱 지나가면, 포시에 지나가면 자동차로 보지 마시고 컴퓨터다. 저기 내가 운전하면 내 데이터 다 뺏어가고 내가 그 안에 있는 출퇴근 시간 동안은 내가 뭐 노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거나 컴퓨터다는 걸 보여드리고, 테슬라가 직접 반도체도 설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마존도 하고 있고요, 구글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확보하라. 근데 우리는 이제 인구가 작으니까 데이터 확보하기는 어렵지만은 단적으로 데이터 센터 개수가 작년인데 미국이 1862개인데 우리나라는 17개. 이게 미래 그 성장 가능성, 그 산업 크기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확보하라. 땅에서만 데이터가 확보하지 않고 우주로 가려고 스페이스,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가, 블루 오리진, 리처드, 물론 관광객 태우는 건 쇼고요. 우주에서 데이터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치열한 경쟁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배터리는 심장이다. 컴퓨터가 돌려면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모빌리티를 갖기 위해서. 근데 이게 또 어려워진 게 탄소 중립이 되면서 만약 태양광 쪽으로 간다. 우리나라하고 그게 맞는지는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만은, 그거를 간헐성 때문에 낮에 전력을 생산하고 밤에도 쓰게 하려면 저장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ESS거든요. 그게 엄청난 뭐 천조 단위의 돈이 필요한데 그거 알고 그 계획 세우시는지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산업적으로 보면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기차만큼 배터리가 늘어나고 ESS 때문에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는 리튬 배터리 위주인데 전고체 배터리로 빨리 국가가 지원해서 개발해서 여기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중소기업들, 부품 업체들 키워야 되고요. 메타버스가, 자, 우리나라 땅이 좁아요. 중국과 미국에 비해서 러시아 땅 좁은데 할 수 있는 게 메타버스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유목민족적인 그 유흥문화, 예술문화,
뭐 아직 제가 그 오징어 못 봤는데 주말에 와이프하고 보기로 했어요. 오징어가 있는 가상 세계, 땅 없는 데가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 메타버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상업 활동이 일어나면 그 공간 속에서 부가가치 되니까 거기 또 부동산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어디 강남 부동산 내리는 방법은 메타버스밖에 없는 거 아닌가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없이 뭐 자주 독립 없는 거죠. 안보도 없고 국가 존립도 없습니다. 만약에 모더나 화이자가 우리 안 준다면 우리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백신을 3단계를 통해 갖고 위탁 생산, 자체 개발, 세계 이거는 국방비에 못지않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그 의사과학자 우리 카이스트에 의사면서 과학자인 분들이 있어요. 네이처 논문 쓰고 그러는데 제가 요즘 뭐라 그럽니다. 뭐 논문 쓴다고 잘난 척하지 백신 하나 개발도 못하면서 이런 조용해져요. 나는 반도체 하는데.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과학자가 별로 없대요. 의학을 하면서 생명과학을 하는 과학자가 한번 10명 된대나요? 국내 미국 뭐 1000명, 10,000명. 그러니까 숫자가 안 나. 물론 축적된 것도 차이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결국은 인재 육성이 또 해법인데 우리 교육 시스템이 지금 외우기 하고 객관식 시험 봐갖고 그거 되겠어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좀 생뚱맞을지 모르겠는데 인류세라는 게 있어요. 선캄브리아기, 시생기, 원생대에서 그 지질학적인 그 구분이 있는데 화석을 파보면 조개가 나오면 뭐고 뭐 이런 거거든요. 몇천 년 후에 지금 땅을 파보면 뭐가 나올까? 반도체가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숫자는 디지털 숫자가 나오고 그래서 인류세를 정의하는 거는 지질학적으로 땅 파보면 반도체가 나오고 디지털 숫자가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거에는 경제나 사회를 지배하려면 말을 잘 타서 이동수단, 배를 잘 타거나 비행기를 잘하거나 인터넷인데 이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제가 최근의 생각은 이제 메타버스로 다음으로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강의가 너무 여러분들 이렇게 낯설거나 뭐 공상과학 소설 같은 말씀을 드린 거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세계가 이렇게 막 바꾸고 가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에 일어난 좁은 땅덩어리 앞에서 서로 이권 다툼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 아까 김동연 부총리가 말씀하셨나요? 금기를 깨는 게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기를 깨려면 용기와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앞으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유니콘 기업이 나오거나 세계적 글로벌 500대 기업 나오려면 제가 오늘 얘기한 8개의 기업 외에는 저는 거의 없다고 자신합니다. 물론 식량, 에너지, 환경 쪽은 제가 분야가 아니라고 했지만은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